이제 돈은 빌리는 사람은 아닌데 돈은 남편 이름으로 은행에 입금을 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죠. 제가 일부러 남편이 알으라고 남편 계좌로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도 그 서류에 서명을 해야죠. 그래야 완벽한 서류죠. 남편은 동석은 안 해도 그냥 이름 쓰고 사인해오라 이렇게 하면 되나 가능한가요? 그게 사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좋지 않은 돌발 상황의 두 번째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안 썼다고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본인 통장으로 돈은 들어갔는데요. 배우자 남편하고 통화까지 다 하실 거예요? 소원은 안 오고 그렇죠.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내가 모르는 돈이요. 그러면 계좌만 제공했을 뿐이고 본인이 돈을 빌린 거는 알잖아요. 돈 그 들어가는 계좌는 평소에 내 와이프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서 자주 쓰던 계좌다. 명의 신탁 부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 믿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계좌이체도 했고 분명히 카톡도 남겼는데 결국 도와준 거잖아 소리를 듣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소송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요. 서류 없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정말 위험해지는 겁니다. 정말 많이 있죠.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다들 아시는 차용증 문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실제 제가 실무에서 상담하다 보면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돈인지 중요한 건지 투자한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친한 사이일수록 서류가 없어도 괜찮겠지 했다가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차용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데요.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못 받은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 제가 의뢰받은 사건이었는데 사촌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해 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촌 동생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돈을 못 받았죠. 채권자는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하고 좀 기다렸는데 그 몇 년이 지나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거 빌려준 게 아니라 도와준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채권자는 이 돈을 받는 건 둘째치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1년 동안 이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녹음본이나 카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 증거의 효력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나중에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한 거다라고 하면 법적 다툼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본이나 카톡밖에 받을 수가 없다면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어떻게 갚을 건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녹음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는데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에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둘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사용하려면 그건 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녹음본은 법적으로 완벽한 차용증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미리 다 준비해서 채무자에게 서명만 받는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나중에 이 차용증 서명 부인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채무자가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필적 감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적 감정은 비교할 수 있는 대조건이 많아야 되는데 서명 하나만 있다면 소송에서 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실 때는 모든 내용을 최대한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지장이라든가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등을 첨부시켜야 이런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차용증만 받아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차용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과 함께 신분증도 확인하셔야 되고 신분증 복사본까지 같이 첨부하셔야 법적 다툼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의뢰받은 채권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만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안 주니까 당연히 이제 소송을 접수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만 이제 보정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는 다시 차용증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와 주소지로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휴대폰도 채무자 것이 아니었고 주소지도 한 번도 전입하지 않은 주소지였기 때문에 일치하는 대상이 없어서 결국에는 채권자는 소송을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차용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도 확인하셔야 되고 채무자의 신분증도 복사해 두셔야 이런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우선 뭐 차용증까지 쓰고도 돈을 갚지 않으면 화나고 뭐 짜증나고 하지만 그래도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액션을 좀 취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차용증에 적힌 그 주소지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거기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살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돼요. 열람은 사실 한 700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이제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채무자 소유면 차용증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판결문을 받게 되면 부동산 강제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기록을 좀 해두시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채무자의 차량 번호 또는 직장 정보, 채무자가 예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가 뭔지, 체크카드 뭔지, 이런 정말 소소한 것까지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 받았을 때 어떤 압류를 해야 될지 그때 정말 핵심 포인트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의 지급명령 접수인데요. 차용증이 있고 채무자 실거주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2주간 이의제기 없을 때 바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압류나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채무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지인이나 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조회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알 수 있도록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획득 과정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차용증을 쓰고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럴 때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채무자에게 차용증도 받았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고 이의제기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급명령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채무자가 조금이라도 시간 끌기용 이의제기라든가 아니면 평소에도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지급명령 서류가 아닌 민사소송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다행히 채무자 재산이 있어서 가압류할 대상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대상에 대한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동차면 자동차, 급여면 급여, 여기에 맞춘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딱 정해진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